이머시브 공연이에요. 그래서 배우가 부르거나 배우가 손짓하면 따라가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실 땐 제가 이 소리를 낼 겁니다. 이 소리가 돼 있는 대로 오셔서 앉거나 쓰시거나 누우시거나 자유롭게 보시면 되고요. 네, 즐겁고 좋은 추억, 따뜻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봄이 오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데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조승하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쿠. 요란 해도 제저 울개를 굽히지 않는 황급한 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나항모간 천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서월백 천지백하니 모두가 백발의 것이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이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다 한 5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궁망산천흑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후려 생전에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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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그 끝트리에다 대랑 매달아 놓고 국국 투식하는 놈과 품어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오늘같이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필름 사진 엽서인데요. 여기 카드 뒤에 포스트잇 있는데 포스트잇이랑 이렇게 엽서에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올해의 목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개요. 여기 있습니다. 포스트잇이랑 엽서에 다 적어주세요. 제일 먼저 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두 개요. 하나씩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네, 편하게 책상에 두고 쓰세요. 못 받으신 분. 네. 못 받으신 분 없나요? 두 분도 쓰셔야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너무 바쁘세요? 네. 포스트잇이 없어. 포스트잇 혹시 없으신 분 떨어졌나? 저 포스트잇 많아서 혹시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다 가져가서 더 쓰세요. 그리고 포스트잇에 다 쓰신 분들은 여기 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올해 오, 결혼, 운전면허, TV 나오기. 드릴까요? 네. 언제나 수정이 기회되십니다. 들어오세요. 효진이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보관. 네, 수정하고 싶으신 분. 진지하시네요, 다들. 엽서에도 적어주세요. 엽서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커플분 엄청 깊이 보이나세요? 너무 궁금하다. 우와. 어쩌다 보니 익명이 아니네. 우와,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기. 우와, 그거 다 읽어도 되죠, 익명이니까. 이거 좀 괜찮아. 다이어트도 있네. 우와. 행복하고 차에서 우와, 행복하고 건강하고 집 좋은 데에서 돈 적당히 벌고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영웅이 되고 싶어. 아들의 행복까지 1학년의 시작. 진짜 행복하게. 예윤이처럼 축구 잘하고 태권도 우수 수련생상 준 4급 한사자부터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우와, 뭔가 행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군요. 돌아와요. 저는 뭐였냐면요. 설화원에서 공연하기. 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공연 관람을 위해 한옥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보실게요. 네,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점심을 먹던 시간의 신은 문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신은 자신의 새 제자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씩씩하고 당돌한 첫째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마음 여린 둘째 제자는 스승과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자는 말없이 스승의 다음 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제자여, 늘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너에게 묻겠다.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다면 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중 어느 조각을 가져가겠느냐? 시간의 신이 묻자 셋째는 잠시 고민하더니 첫째와 둘째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가져가겠노라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당돌한 첫째 제자는 기회를 놓칠세라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재빨리 미래를 움켜쥐는 것이 가장 근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시간의 신은 첫째에게 미래의 조각을 건네어 주었고 과거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제자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과거를 가져가고 싶어요. 지나간 추억들과 함께라면 어떤 아쉬움도 허무함도 없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의 신은 둘째에게 과거의 조각을 건네어 주었고 무엇이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신은 미래와 과거에 비해 턱없이 작고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손에 쥐고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찰나의 현재를 잘 다스려 주겠느냐? 그러자 셋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의 조각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시간의 신은 의아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 어떤 시간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냐? 시간의 신이 다소 실망한 투로 묻자 그제야 셋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난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미련도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굳이 잠들 시간까지 고대하지 않으며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 또한 잠들었던 시간까지 포함하여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현재 잠들어 있는 사람 동안 자신의 현재가 깊이 잠들어 있음을 채 깨닫지도 못하는데 부족한 제가 어찌 감히 이 딱한 시간을 다스려 보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첫째는 내심 그를 비웃었고, 둘째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들은 잠든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신은 기꺼이 이 시간을 셋째에게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첫째와 둘째야, 내가 너희의 잠들었던 시간과 잠들 시간을 조각내어 셋째에게 주어도 되겠느냐?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윽고 세 제자는 각자의 시간을 받아들고 흩어졌습니다. 처음에 미래와 과거를 받은 첫째와 둘째는 신이 주신 능력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미래에 몰두하는 첫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여태까지의 시시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고향을 떠나 더 넓은 땅의 터를 잡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려는 일에 들떠 있었습니다. 둘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도 과거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젊고 고운 얼굴과 함께 나눈 정다운 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미래만 생각하느라 몽땅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은 그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들이 사는 땅에 안개처럼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안개 속에서 친구도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사라지자 그들은 무엇을 위해 미래를 꿈꿔왔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는커녕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제자 쪽도 상황이 나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았던 기억에만 갇혀 세월의 흐름, 예정된 이별, 그리고 서로의 죽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음 여린 그들이 흘린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 땅 밑으로 커다란 동굴을 만들어냈고, 심약한 그들은 동굴 밑으로 꼭꼭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간의 신은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달빛을 등진 채 그들의 침실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꺼내 손에 단단히 쥐고 그들의 머리말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댕강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엔 잘라낸 그림자를, 한 손엔 빈 병을 쥐고 캄캄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은 가장 먼저 첫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몽땅 잊어버린 안개처럼 뿌연 기억을 빈 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흘린 눈물을 주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몰래 셋째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밤중엔 어쩐 일이십니까, 스승님? 시간의 신은 말없이 가지고 온 물건을 셋째 제자의 학자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잘라낸 그림자와 기억이 담긴 병, 그리고 동그란 눈물. 스승의 의중을 어렴풋이 짐작한 셋째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시간의 신은 대답 대신 곤히 잠든 채 축 처져 있는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집어 기억이 담긴 병 안에 쏙 넣었습니다. 그림자가 감은 눈을 뜨려 우왕좌왕 애를 쓰자 이번엔 눈물을 주어 병 안에 쏙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그림자의 눈이 되어 맺히더니 그림자가 반짝 눈을 뜨고
병 안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의 신은 병을 들고 셋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의 그림자가 대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거라. 지혜로운 셋째였지만 스승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의 그림자가 대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은 둘째처럼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첫째처럼 경솔한 이들이 잊지 말았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은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시간의 신은 마침내 자신의 시간이 끝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옅어져가는 그의 스승을 바라보며 셋째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가르침을 더 주십시오, 스승님!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저는 이것을 무엇라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시간의 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는 편이 낫다. 그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름이라도 붙여주십시오. 기적입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꿈이라고 부르거라. 그들은 이제 매일 밤 너로 하여금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시간의 신은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름 열정 나왔대. 네? 저 영광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친구랑 약속 있어서 다음 수업 때 뵐게요. 네.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야? 앉아, 앉아, 앉아. 벌써 3시간이나 지났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오늘은 홍대 DMC에서 강남까지 가지. 네, 저 프로필 넣으러 문 앞에 둘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문 앞에 둬야겠다. 강남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프로필 접수하러 왔는데 받아주세요. 표 얘기입니다. 네. 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프로필 접수하러 왔는데 받아주세요. 오늘 13군데 돌렸다. 너무 뿌듯해. 네. 예술이 난 5130 표 예비로 예약했어요. 네. 진짜 이런 공연 하고 싶었는데. 와. 네, 사모님 500두살 먹태 하나요. 신랑님도 500두살 먹태 하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이거 표현이 맞아요. 오디션이요? 아니요, 내일 오전 10시 당장 가능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배우 표현입니다. 키는 158에 몸무게는 48kg입니다. 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망한 것 같은데. 이름 안녕. 이모 어떡하고 여기 보세요. 엄마 아빠 허리 쭉 펴시고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최강. 네, 첫째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 가고 있는데요. 7시 아니에요? 빨리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조명이 우리를 떠나가고 어둠이 빛을 대신한다. 곧바로 수억 마리의 매미가 벨벳 같고 짙은 공허 속에서 스르르 울기 시작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올게요. 네. 네, 예술인 할인으로 5130 예약했어요. 네. 너무 섹시한데? 저기 사인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와. 나마스테. 네. 별아 오랜만이다. 언니가 효진아. 이거 살겠다. 잘 가 얘들아. 그래. 안녕하세요. 별표를 대표 몇십을 몸무게 사표. 내 프로필 받아주시고 네 받아주시고. 오늘도 진짜 많이 돌렸네. 우와 공연 너무 재밌다. 네 3번에 500두살 먹태 하나요? 네 3번에 500두살 먹태 하나 나왔습니다. 누가리 안에 먹태 시키셨는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사장님 죄송해서 다음 주에도 못 와요. 내 표현이 내 배우가 아니요 그러니까 158에 48kg 맞아요. 네 좌측이고요. 정면 이거 우측입니다. 드디어 부산사투리입니다. 엄마 이거 빨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빨면 안 된다고. 짜증나는 거 말고요. 귀여운 거. 오빠 뭐 하는데? 귀여운 건데. 근데 부산에서 이런 거안 쓰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출출하가 그래 여만처럼 즐겁게. 너무 잘생겼다. 딸이에요. 이거 울지 마. 오빠도 잘생겼다. 잘생겼다. 나도 예쁘고 잘생겼다. 다 잘생겼네. 울지 마. 잠시만 이거 안 집에 있어. 아빠가 엄마가 내주고.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일찍 왔어요. 오늘 연습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하면 되죠. 우와. 그래. 매미가 벨벳 갖고 뒷동옥에서 스르르 울기 시작한다. 너무 섹시해. 또 볼게. 얘들 안녕. 오늘도 잘 봤어. 네, 배고프입니다. 네, 먹태입니다. 네, 5130입니다. 네, 공유 받습니다. 네, 적절한 방법입니다. 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몸이 아플 때보다 몸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아플 때 우울해. 몸 건강과 정신 건강은 잘 묶이나 봐. 어느 한쪽이 아플 때 잘 풀어줘야 돼. 같이 묶이면 안 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니야, 나 해. 나 맨날 연습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 청소 다 하는데. 그러고 나니 아무것도 못하겠어. 뭘 하려고 해도 연습도 오디션도 청소도 빨래도 설거지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 눈물이 났어.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어. 해결은 안 됐어. 서울에서 연기하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 친한 사이지만 용건 없는 전화가 온 건 처음인 것 같아. 반갑고 의아했어. 누나 잘 지내요? 잘 지내냐고 물었어. 하필 오늘. 하필. 나 그동안 진짜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니었어. 그래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잘 지내지. 통화를 했어. 아무렇지 않게. 조금 멋있는 척도 하면서. 털어놓고 싶은 것 같았어. 기대고 싶은 것 같았어. 그러다가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 나 사실 오늘 우울했거든. 통화를 했어. 위로가 됐어.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하지 마.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별이차. 뭐 타고 오셨어요? 가족끼리 왔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자차, 다 차가 많으시네요. 네, 자차든 별이차든 가족차든 다 좋아요. 아무거나 타도 아무거나가 아니거든요. 자차든 별이차든 가족차든 뭐든 했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타도 지금 여기 도착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을 때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연을 합니다. EPA의 강요, 파트리크 비스케트. 소묘를 뛰어나게 잘 그리는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젊은 여인은 초대 전시회에서 어느 평론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녀를 북돋아줄 생각이었다. 당신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당신 작품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겐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평론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젊은 여인은 그의 논평을 못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틀 후 바로 그 평론가의 비평이 신문에 실렸다. 그 젊은 여려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작품들은 첫눈에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젊은 여인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소묘를 들여다보고 낡은 화첩을 뒤적거렸다.
아직 완성된 작품뿐 아니라 작업 중인 것들까지 전부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물감통 뚜껑을 닫고 붓을 씻은 다음 산책하러 나갔다. 그날 저녁 그녀는 초대를 받았다. 사람들은 비평을 외우고나 있는 듯이 그녀의 그림이 첫눈에 일깨우는 호감과 많은 재능에 관해 연신 말을 꺼냈다. 그러나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 뒤편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와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젊은 여인은 들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깊이가 없다니까요. 다음 주 내내 그녀는 전혀 그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말없이 방 안에 앉아 멍하게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무지막지한 오징어처럼 나머지 생각들을 꼭 달라붙어 그것들을 삼켜버렸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두 번째 주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려 시도했다. 그러나 어설픈 구상이 고작이었고 때로는 줄 하나 긋지 못하는 적도 있었다. 마침내 온몸이 떨려 붓을 물감통에 집어넣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소리 질렀다.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 세 번째 주 그녀는 미술 서적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화랑과 박물관들을 두루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서점에 가서 점원에게 거기 있는 책들 중 가장 깊이 있는 책을 요구했다. 그녀는 비트겐슈타인인가 하는 사람의 책을 받아들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물관에 가서 그녀는 미술교사가 인솔하는 학생들을 따라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앞에서 불쑥 앞으로 나선 그녀는 물었다. 실례지만 이 그림에 깊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미술교사는 그녀를 보고 비죽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를 놀리실 생각이시라면 그보단 더 나은 걸 생각하셨어야죠, 부인. 학생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몹시 비통하게 울었다. 젊은 여인은 점점 이상해져 갔다. 화실을 비운 적은 없지만 그림을 그리진 않았다. 깨어있기 위해 약을 먹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피곤해지면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잠이 깊게 들까 두려워 침대에 눕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불을 켜두었다. 그림은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 미술품 상인이 베를린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예, 그림 몇 장을 좀 청하고 싶은데요. 손님들이 당신의 그림에 꽤나 흥미를 느낀 모양이요. 그러나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나를 내버려두란 말이에요. 나는 깊이가 없어요. 그녀는 간혹 정토를 반죽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무엇을 만들진 않았다. 그저 손가락 끝으로 후리거나 작은 만두를 빚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피폐해져 갔다. 옷차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집은 손질하지 않아 쇠락해 갔다. 그녀에게선 쉰내가 났다. 그녀의 친구들은 말했다. 그녀는 어쩌면 큰 결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나태라는 이름의 결점 말이야.
그건 죄악이야. 아마 그녀가 만들었던 초기의 작품들이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인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했나? 하지만 난 그녀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눈에 보일 것처럼 그릴 수 있어. 아마 뚱한 얼굴로 뭔가를 판매하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겠지. 난 우리가 그녀에게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처럼 모임에 초대하자. 가끔 차를 마시거나 머리를 같이 하러 간다거나 하는 정도로 말이야. 예술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해.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은 식사나 파티에 그녀를 초대하는 것으로 그쳤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작업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그림은 전혀 그리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우두커니 앞을 응시하거나 점수를 주물러 버렸을 뿐이었다. 한 번은 자신에게 너무 절망하여 초대를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그녀를 마음에 들어한 어떤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뭐랄까 좀 독특하기도 하고.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저도 당신이 무척 마음에 드는군요.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저에게는 깊이가 없으니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뒷걸음질쳤다. 한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던 여인은 순식간에 영락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구멍내고 가리키 찢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 방송탑으로 올라가 139m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그날은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그녀는 탑 아래 광장으로 떨어진 뒤 넓은 그리밭을 가로질러 숲가장자리까지 날아가 전나무 숲속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그녀는 즉사했다. 주로 스캔들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대중지들이 앞다투어 그 사건에 덤벼들었다. 자살 사건, 밤에 날려간 흥미로운 경로, 한때 전도양양했고 미모도 뛰어났던 여류화가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보도할 가치가 아주 높았다. 그 평론가는 그녀의 죽음 후 과거 자신의 평론가는 전혀 다른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을 다 같이 지켜보아야 하다니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결국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개인적인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박하게 보이는 그녀의 초기 작품들에서 이미 충격적인 분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든과 동시에 지극히 함정적인, 분명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기피의 강요를
할 거야 함께는 그대의 행복들. 행복,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알아냈다. 행복은 내 인생의 키워드였다. 나란 사람을 자극하고 내가 가장 바라고 바라는 것. 행복이란 형태는 너무 불투명해 보여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모든 현상을, 기억을, 감정을,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버거워했다. 연기를 왜 하는지, 그 공연이 왜 좋았는지, 어떤 음악이 좋은지, 이 사람이 왜 좋은지. 하지만 행복이란 퍼즐을 맞추는 순간 나는 알았다. 행복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낀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게 나의 첫 완고인 중구난방 시 같은 영화가 아닌가 싶다. 난 모든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행복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고로 매 순간 삶이 유의미하다. 살아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매일 행복해야 한다. 행복.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나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 연기였다. 33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연기를 왜 해요? 라는 질문에 그냥 좋아서요. 재밌어서요. 가 아닌 저는 사람을 알아가는 게 좋아요. 극중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선 그 사람을 알아가야 해요. 단순히 알아가는 작업을 넘어 서로에게 스며들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저란 사람은 한층 더 넓어져요. 그렇게 성장하는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끝도 없이 더 내 세상을 넓히고 싶어요. 저는 바로 그 일을 통해 행복을 느껴요. 라는 멋진 대답을 찾았다. 내 작품 인물을 만날 때마다 인물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알아가게 된다. 분명 너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나를 알게 된다. 그렇게 알아냈다. 나는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 그대 그려요